1-6 기동령과 말잔치 쿵푸 온 더 로드. 아이들은 목소리와 귀를 기울여 들려주는 길을 필요로 한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이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안다. 그들에게 비밀이란 없다. 마을은 그들이 귀가 되어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며 그들이 진실을 말하도록 격려해 주기 위해 늘 그곳에 있는 것이다. 만일 아이들에게 배출구가 없다면, 그들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아이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게 되고 그들의 재능은 썩는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가슴을 열도록 격려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발산할 다른 방법을 배울 것이고 이 에너지는 그들을 파괴할 것이다. 아이들은 말함으로써 자유로워진다. 그것은 그들 내부의 독소를 방출하고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게 해준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을 때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은 내부에 머물게 되고 그들의 삶을 오염시킨다. 노래하고 춤추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아이의 영혼과 목소리를 해방시켜주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아이가 말하도록 귀를 기울여주고 격려하는 것이다. 북미 인디언의 지혜다. 지혜라고 하지만 특별할 것도 신비할 것도 없다. 듣고 말하고가 전부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동량과 말잔치, 단지 그것뿐이다. 발산되지 않는 말은 독소가 되고 그 에너지는 그들을 파괴할 것이다 는 대목을 꼭 상기하기 바란다. 우리 시대가 앓는 수많은 질병과 폭력도 그 원천이 소리의 억압, 말의 단절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저 인디언들처럼 다시금 기동량과 말잔치의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떠오르는 고전의 인물들이 있다. 먼저 돈키호테. 서구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이 작품은 그야말로 말의 향연이다. 먼저 돈키호테의 시종 산초 판사가 펼치는 속담의 퍼레이드가 있다. 죽은 사람은 무덤으로, 산 사람은 빵집으로, 욕심이 자루를 찢는다. 송곳에 뒷발질을 하기, 재앙은 재앙을 부르는 놈에게 간다. 힘으로 뺏을 수 있는 것을 좋은 말로 하지 마라. 등등. 산초에겐 속담이 지식의 원천이요 지혜의 샘물이며 삶의 원동력이다. 속담에 살고 속담에 죽는 산초. 한편 돈키호테의 연설은 기사도의 이상에 근거하고 있다. 나는 하늘의 뜻으로 이 무쇠의 시대의 황금의 시대를, 말하자면 황금 세기를 부활시키려고 태어난 사람이니라. 내 앞에는 모든 위험과 위대한 공적과 용감한 행적이 기다릴 뿐이다. 나는 다시 말하지만 원탁의 기사 시대를 부활시킬 것이며 프랑스의 12기사, 세계에 이름난 9기사를 능가하는 기사가 되리라. 내가 태어난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하고 신기하고 훌륭한 무공을 세워 지난 세기에 찬란했던 그들의 행적과 영광을 어둠 속에 잠들게 하겠노라. 장중한 어조의 화려한 수사학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돈키호테는 더더욱 또라이 취급을 당한다. 세상의 흐름과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까닭이다. 이런 말은 일종의 이명에 해당한다. 아닌 게 아니라 돈키호테의 골수는 다 말라버린 상태다. 골수를 주관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이다. 돈키호테는 체질적으로 신장이 아주 허약한 인물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말을 잘한다는 게 폼나고 고상한 화법을 구사하는 걸 뜻하는 건 아니다. 얼마나 시대와 조응하는가, 일상에 유용한가, 생각이 일치하는가 등이 그 말의 가치를 결정하는 법이다. 돈키호테와 산초, 둘의 합법은 이렇듯 극단적으로 대조된다. 이 둘의 교차 자체가 돈키호테를 불후의 명작으로 만든다. 서로 다른 합법들이 교차할 때 소통이 시작된다. 그리고 소통은 상생상극의 파노라마다. 같은 어조로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끼리 하는 건 소통이라 하기 어렵다. 동일성의 반복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르지만 뒤섞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연암식으로 말하자면 서로의 이명을 감지하면서 상대방이 코골이를 일깨워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길 위에 나서야 한다. 길은 사건 사고의 현장이다. 동시에 수많은 이야기가 탄생되는 무대이기도 하다. 고전의 주인공들이 거의 모두 길 위를 떠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길 위에 있어야 낯선 사람, 새로운 환경을 만나고 또 싱싱한 말들과 충돌할 수 있다. 그것이 사건이고 곧 삶이다. 해서 길을 가라면 누구든 먼저 길을 열어야 한다. 아니, 저절로 길가 열린다. 호기심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낯선 곳을 가면 어떻게든 말을 알아들으려고 길을 쓰지 않는다. 기동량의 기술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단지 말을 알아듣는 것뿐 아니라 미묘한 뉘앙스, 독특한 어조, 몸짓과 표정 등에도 다 귀를 쫑긋한다.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말들이 헤쳐 모여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그것을 나의 목소리로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테크닉이란 잔재주도 필요 없다. 내 몸을 통과하면서 모든 소리는 변주된다. 이것이 말의 향연, 곧 말잔치다. 길 위에서 온갖 사고를 치다 보니 돈키호테의 산초는 서로의 합법이 뒤섞이기 시작한다. 이 권에 가면 돈키호테는 자기도 모르게 속담을 구사하고 산초는 속담을 넘어 지혜를 설파하기 시작한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세상사도 연극과 다를 바 없어 세상사에서도 어떤 사람은 황제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은 교양을 하잖나. 연극 하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인물상이 있지. 그러나 정말에 가면 세상이 끝나는 순간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죽음이 와서 그 사람들을 구분하던 의상을 벗기고 무덤 속에 똑같이 눕게 하지. 참 멋진 비유입니다. 저도 여러 번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이어서 크게 새롭지는 않사오나 그게 장기놀이 같은 거지요. 장기를 두는 동안은 말마다 각기 자기 길, 자기 일이 있지만 일단 장기가 끝나면 모든 말을 섞고 합치고 흔들어 한 자루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건 꼭 인생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지요. 산초, 날이 갈수록 자네는 바보 같은 데가 줄고 사려 깊어지는구먼. 나리의 사려 깊음에 감화되어서 그런 모양입니다요. 원래 메마른 불모의 땅이라도 자꾸 걸음을 주고 가꾸면 좋은 결실을 맺지요. 나리와의 대화가 저희 메마른 지혜의 땅에 뿌려진 걸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리를 모시고 접촉한 기간이 교육을 받는 시간이었습죠. 이 대화만 놓고 보면 돈키호테는 유식한 또라이가 아니고 산초는 무식한 수대쟁이가 아니다. 동문서답하면서 서로를 갈구는 관계도 아니다.
이 순간만은 인생과 죽음에 대한 지혜를 주고받는 멋진 파트너이자 도반이다. 귀와 입, 말과 소리가 길을 연 덕분이다. 서유기의 주인공인 손오공도 그렇다. 초반에 욕설과 협박, 분노로 가득 찬 개망난이었던 그가 10만 8천 리의 대장정을 마칠 즈음 전혀 다른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한다. 가장 인상적인 대목 삼장법사가 서천에 도달하여 마침내 몸의 태를 벗고 해탈의 경지에 오른다. 그러나 삼장법사는 새 세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손오공은 답변이 아주 근사하다. 사부님이나 저희나 모두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가 모두 돕고 의지한 것이니까요. 저희들은 사부님 덕분에 해탈하고 불문을 통해 공을 닦아 다행히 정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부님께서도 저희들이 보호를 받아 불법의 가르침을 지켜 다행히 세속의 태를 벗게 되셨습니다. 오호, 이렇게 대견할 수가. 산초 판사건 손오공이건 문자도 모를 뿐더러 책이라곤 읽은 적이 없다. 하지만 길을 가는 행위 그 자체가 공부요 글이다. 말이고 이야기다. 그래서 글과 삶, 암과 신체는 분리되지 않는다. 즉 공부는 쿵푸다. 쿵푸 온 더 로드. 핵심은 역시 소리요 청각이다. 우리 시대가 불통이 된 건 이 소리를 잃어버린 탓이다. 이 소리가 곧 신체의 평령수이자 존재의 무게중심이다.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고 저 머나먼 오지를 향해 떠나는 것이 아닐까. 이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야생이란 결국 오랫동안 침묵, 봉쇄되었던 말과 소리의 복원, 이야기와 서사의 탄생, 그것이 아닐까.